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그 가슴 속에는 성경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 윤석열 대통령이 설파를 하고 여러 가지 예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선 첫 소식을 말씀을 드리죠. 월간조선에 이재명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이 6개월 동안 과연 뭘 했냐? 법안 발의는 소위 민영화 방지법 등 소위 공공개혁을 위한다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민영화 방지법 등 단 3건에 불과하게 냈고 법안 발의를 3건 외에는 안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재명이 6개월 동안 과연 뭘 했나. 여기에 관련돼서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박이석 월간조선 기자가 취재를 해서 실은 월간조선 안에 있는 것인데 추려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이 대한민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국회의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8인 할지언정 국민을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방탄에 필요한 선동, 선전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닐까요? 이재명이 상임위 출석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41%에 불과하고 여태까지 국방위원 평균은 95%인데 그는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 발의는 전혀 안 한 국방위원 이재명이 됐습니다. 국방 관련 법안 발의는 전혀 하지도 않았으면서 국회 국방위원 이재명이 돼 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높은 편입니다만은 사내시의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3회 중 1회가 자리를 지킨 경우가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번이라면 33번 정도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국정감사 출석률은 33%입니다. 방산주 보유 논란 이후에 국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 첫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에 국방 관련 질의를 아예 한 건도 안 했다는 국방위원. 그는 뭐하러 국방위원 들어갔을까요? 이 월간조선 박희석 기자가 취재한 이재명에 관련된 그 부분을 추려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2년 12월 5일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같은 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77.77%로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그리고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자신을 온전히 던져놓고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개혁의 결과 성과로 평가받겠다. 말은 참 비단같이 잘했습니다. 이어서 발목 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발목 잡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법안이 77건을 갖다가 11월 6일까지 윤석열 정부가 발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며 발목 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말은 완전히 100%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의 차악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당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민주당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 이재명 지도부를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최고위원들 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정청래, 장경태, 고민정 이런 사람들 지도부가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과 다 똑같습니까? 결국 취임 당시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민생개혁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고 외쳤던 원내 일당 당대표는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윤 정부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걸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대신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100일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을 뿐입니다. 그럼 당 지지율로 이렇게 본 이재명의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자화자찬과 무관하게 소위 이재명 100일의 성패는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8월 넷째 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입니다.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12월 둘째 주 12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이 지지율은 이 대표 취임 때보다 4포인트 하락한 32%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에서 36%로 상승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또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정례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 남녀 1005명 8월 29, 30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5%, 12월 둘째 주는 여론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5%였는데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37.9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재명 10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호적인 민심을 이전보다 더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100일의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가 원내 일당의 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이란 점인데 당대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라도 이렇게 부대표가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이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불체포 특권 같은 각종 특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1286만 원 되죠. 연봉 1억 5430만 원. 무슨 일을 한다고. 일당 약 42만 3천 원. 최다 9명에 달하는 보좌진, 별정직 공무원 8명 플러스 인턴 1명과 그에 따른 연간 인건비 5억 원 등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소위 국회 입성 후에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석 기자는 얘기합니다. 과연 그가 왜 온갖 비판과 지적을 무릅쓰고 대선 패배 2달여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찾아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가? 왜 국회에 들어갔을까? 성남 분당에 자기 집이 주소지가 있는데 왜 인천까지 가서 인천 계양구까지 가서 국회의원 송영길 지역구를 갖다가 물려받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당선됐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남에서는 자신이 국회의원 될 자신이 없었던 거죠. 대선 주자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
국민이 대선 주자가 떨어졌으면은 집에서 쉬어야지 뭐 한다고 국회의원까지 나오려고 해 라고들 국민들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천 계양구까지 달려가서 송영길의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됐죠. 그는 국민 대표로서 일할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이재명의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그 나머지들은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에 전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충직이란 말은 자기가 충직이란 말을 썼는데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충직. 과연 이재명은 국회 입성 후에 마음의 꾸밈이라든가 거짓 없이 바르고 곱게 정직하게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그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꾸밈이나 거짓 없이 바르고 곱게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밝힌 셈인데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나머지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지금까지 22번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1회 불참했습니다. 출석률이 95.45%인데 이는 법률 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21대 국회 2000년도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 91.26%보다 약간 높습니다. 1%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수 국회의원 출석 확인만 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출석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낮은 이들도 많지만 말이죠. 국회의원 이재명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회의 개의 때부터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확인을 해보니까 참석률은 63%, 산회할 때 재석률은 36%. 그러니까 결국 개의할 때는 63%지만 마지막 끝나 폐회할 때는 딱 재석률을 보니까 36%에 불과했다. 아주 불량한 성적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개의 시 산회 시에는 모두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는 개의 시라든가 산회 시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 안보를 중시했던 평소 행보와 달리 또 국방위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가 왜 안보에 참석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또 지속적으로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경제에 관련된 대정부 질문이 있던 7월 26일과 또 9월 21일에는 각각 산회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개의 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했던 7월 27일, 9월 22일에도 산회 전 자리를 떴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이런 식의 개의 후 참석이 8회, 산회 전 이석이 14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량한 이재명의 상임위 출석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하의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재명은 12월 8일 현재까지 총 8번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총 4번이나 불참을 했습니다. 2번은 무단결석, 2번은 청가에 따른 불참입니다. 청가는 사고 등 원인에 의해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미리 제출해서 휴가를 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는 청가나 또는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 일수의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 불참률이 높은 와중에도 가끔 참석한 국방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별다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상임위 활동 첫날인 8월 1일 이후 이 의원은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을 제외한 국방 관련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국방위원을 했을까요? 네. 국정감사 출석률도 높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3번 출석했습니다. 불참 6회 중에 3번은 무단결석, 3번은 청가에 의한 결석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국방위 배속 후에 17번 열린 회의에서 10번이나 불참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41%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 15명의 평균 출석률 9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2억 원 이상을 방산주를 사들고 국방위 활동을 하겠다고 국방위를 선택에 들어간 분이 왜 이렇게 입을 딱 닫고 있었을까요? 이재명 의원이 처음으로 국감에 불참한 때는 10월 13일입니다. 이후 이 의원은 국감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국감 불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월 13일에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그 즈음 논란이 됐던 이재명 방산주 보유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게 않았다고들 중론으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2개 종목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이거 다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식입니다. 국방위원회에 해당되는 방산주식입니다. 매입액은 총 2억 3,125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해군과 관련된 함정과 관련된 그러한 납품하는 방산업체이므로 국회 국방위 직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같은 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고한 후보자 재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해당 주식을 수차례 걸쳐 사들였습니다. 대선 패배하니까 아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국방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방산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옹호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좁게는 이 대표 개인이 넓게는 민주당이 진 거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 거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이거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혼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고? 이게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공공개혁을 막는 민영화 방지법 하나 발의해 놓고 도합 3개 소위 의원 입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법안 발의 실적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에 6개월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안, 이자 제한법 3건입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안은요, 소위 공공개혁을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겁니다. 공공개혁을 하려면 민영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민영화를 못하게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참 이상한 분입니다. 자, 뭐 더 이상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에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중대한 것은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실점 거의 하위 수준의 국회의원 자격으로서는 하위 수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출석률부터 국방 관련 법안 발의 전혀 안 하고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높지만 이렇게 폐회할 때 되면 자리 지킨 경우는
3회 중 1회 33%밖에 안 됐다. 국정감사 출석률은 33%. 방산주 보유 논란 이후에 국감 출석을 전혀 안 했다. 상임회의 이후에 국방 관련 질의는 아예 안 한 바로 이재명. 이 정도로 해놓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하십시오. 이 월간조선 1호로에 아주 상세하게 이재명의 의회활동 6개월을 전부 모아서 분석해 놓은 기사가 아주 눈길을 끕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